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와 상하수 사업소, 읍면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건희 보건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다음으로 김순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건정책과장 김술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술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화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홍순아 위생팀장입니다. 김진옥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 남부 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강력 개정으로 추진되는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건립과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 리빙랭 운영이 되겠습니다. 혁신센터 건립은 보건의료원 내 수평 증축으로 건축 규모는 270.09제곱미터로 지난 9월 준공되어 현재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리빙랩 운영은 참여자 235명을 모집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시스템이 구축되면 안과 진료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8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 건강검진실, 건강증진실 협소에 대한 기능 확장과
노후화된 6개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구입으로 지난 9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2026년 사업 신청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업소의 입식식탁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음식업 1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6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에는 강원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원 금액이 680만 원으로 80만 원이 증액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6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급식소 대상별 순회 방문을 통하여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와 방역소독, 위생문자 알림이 전통 음식 만들기, 유아편식 개선 교육 등 식중독 감염병 예방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국적 신메뉴 개발 공모전에서 우수 레시피 개발로 기관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식업소 맞춤형 위생 친절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차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진단, 분석 및 서비스 친절 마인드 교육을, 2차에는 업소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담 교육 및 위생 환경 평가를, 3차에서는 업소에 대한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음식 진열, 동선,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167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독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40개소와 의약품 등 판매업소 58개소, 안경업소 등 기타업소 6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108건, 수시 및 기타 민원 등 83건을 점검 및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 외 77종 예방접종과 위탁 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 폐렴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3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어린이 예방접종 1,080명과 어르신 폐렴균 195명, 인플루엔자 6,100명, 고위험군 7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상표준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3,520만 원을 확보하여 1,200명에 대한 무료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2024년도에는 유료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0월 말 예약 현황은 327명으로 10월 말까지 추가 구입으로 연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여 예약 대기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79만 5천 원을 확보하여 10월 말까지 23, 24 절기 4,632명,
24-25절기 3,325명을 접종하였으며 관내 위탁 의료기관 11개소를 지정하여 7,588건에 대한 1억 4,880만 원의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884만 2천 원으로 결핵 환자 등록 관리와 발생 시 역학조사,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 이동 검진과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결핵 등록 관리 25명, 결핵 환자 발생 역학조사 5건에 25명, 결핵 관련 흥부 엑스레이 등 검사에 4,686건, 검진에 870명과 영양제 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 환자 투약 및 밀접 접촉자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기침 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결핵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역소독 사업 추진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의 상시 소독 체계를 가동하여 사업비 1억 8,705만 5천 원으로 시가지 및 주택 밀집 지역에 152회, 위탁 방역과 취약 지역 3,103회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읍면에 해충 보충기 72대와 해충 기피제 분사 장치 32대를 설치하고 해충 기피제, 유충 구제제 등 방역 약품을 1,87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감염 취약 시설이나 취약지의 수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조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13만 6천 원으로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 1,673건, 재가 진폐 한정 54명에 대한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 환자 방문 진료, 다중이용시설 시설 용수 레지올레라 체수 검사와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임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16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11명, 그다음에 2023년 248명, 그다음에 24년 1,200명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1,200.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이 예약 현황이 327명이 남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면 다 예방 접종이 되나요? 네, 지난 11월 저희가 중순에 남은 예산으로 약을 백신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327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을 일부 배부를 했고 해서 다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백신 구입량이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년도 1960년생이 1230명 정도 지금 60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넉넉 잡고 이제 저희가 약을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82,000원인데 단가 계약에 따라서 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한 1억 2천 정도면 이제 내년도 대상자는 저희가 다 접종을 이제 대기 기한 없이 다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 대상자는 이렇게 있지만 그 전 대상자들은 또 안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접종이 네. 안 된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좀 넉넉히 구입하셔서 네, 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나간 사람들은 다 같이 맞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과장님이 여기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예. 과장님, 그 1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난번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 사업이 이제 다른 부서 사업하고 이제 비슷한 동종 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에서 사업이. 네. 네. 그래서 그때 감사 자료를 보니까 28페이지 있습니다. 처리 결과 일반 음식점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과에서 추진 가로 열고 경제과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제과에 비슷한 그 소상공인 관련돼서 시설 개선 사업이 23년도, 24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한 절반으로 경제과가 줄었어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건수도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지적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처리 결과에 보면은 협의가 돼서 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일부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결과 처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23년도, 24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줄었어요. 네.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네. 물론 도비가 조금 줄은 거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그게 이유가 다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올해는 2024 이제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추진되는 바람에 그 전에 일부 이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하고 싶었으나 다른 부분에 평창군 재정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7천만 원, 그러니까 도 예산이 4천만 원 포함해서 군비 4천만 원하고 평창군 자체가 3천만 원에서 아예 당초 예산에 지금 7천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가 잘 되면 하반기에 이제 예산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추가를 더 하려고 음식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단지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당초에 뭐 1억, 2억 세우면 그 신속 집행도 좀 효율적으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좀 사업을 추진하고 해보고. 하반기에 좀 할 계획입니다. 뭐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소폭으로 줄은 것들에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은 그 행정에서는 이제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도비가 줄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근데 도비가 줄어도 줄지 않을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국민하고 밀접한 사업들은 도에서 약간 예산이 줄어들으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실은 전년 대비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가 봤고요.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수립해서 진행해서 성과를 보신 다음에 성과가 좋으시면 후반기에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 외식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이 유생은 요즘 또 거슬 대세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손을 못 보는 업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평창군 8개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평창읍이 조금 약하긴 약해요. 그래서 대상 지원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면은 아무래도 그 사장들이 개선의 의지를 많이 가져요. 특별히.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설 개선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나 관광지에 대한 예적 이미지 실추가 크기 때문에 일단 다른 면도 관광지가 많이 오는 마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평창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창읍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되 지금 뭐 타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실적이 저조해요. 사실 보면은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장소다 그러면 신청 받게 되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거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시설적으로 위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뭐 더 할 것은 해줄 것은 없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고서 한번 그것이 바로 또 적극 행정 아니겠습니까?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행감에는 없어요. 근데 좀 질의할게요. 우리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거기서 네네. 관련하죠? 네네네. 근데 저희 군에 보니까 72개소에 119개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네요, 그죠? 네네. 그 혹시 과장님 여기 그 관리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갖다 놓으면 시설 관리자가 사실은 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점검 부분은 이제 1년에 뭐 저희가 한 1회 정도는 한번 저희가 관리는 점검은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설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대부분 그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 의료 쪽에서 점검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게 망가졌는지 이런 부분을 못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12월 달인가 저희가 지금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점검할 게 지금 결제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결제를 해서 올해도 2대인가 설치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매년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도의 일부는 좀 지원을 받아서 매년 저희가 좀 지원은 2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취지 질문은 그거는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설치만 해주고 그냥 거기다 맡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설 점검에 철두철미를 두게 해주시고, 왜냐면 앞으로는 저희 아마 이 공공기관에는 아마 의무사항이죠. 네. 그래서 아마 설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으로 봐서 지금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고령자들이 그 심정지 위험 증가도 많고, 또 우리 최고 대응의 중요성이 그 골드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놓칠 경우도 많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구랑 응급구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무슨 공공기관에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아마 서울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게 설치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로당 같은데, 그런데도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전국 경로당 우리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에 이게 한 개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요거는 조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로당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용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심장에 압박을 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을 검토를 좀 필요로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19가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데, 한 번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작동하는 거는 굉장히 그 우리가 심폐소생술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거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나마 더 간단하니까, 대신 왜냐면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하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단양, 안성, 신양 이런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서 서울 어느 의원은 이거를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에도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은 못하지만 자동 그 충격기 그게 비치해두면 옆에 있는 분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가장 요거 한번 인근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이게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니까 요걸 좀
세밀하게 살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자동 심장 그 충격기를 구입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대든 1대든 한 곳을 뭐 노인의 분해든지 이런데 한번 저희가 교육을 좀 시켜서 한번 배치를 해보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괜찮으시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외식업소 우리 맞춤형 위생 친절 컨설팅 지원인데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1,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는데 네. 예산 분배를 어떻게 했죠, 이거? 저희가 한 개 이제 7월 달에 신청을 사실 업소를 10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청 받는데 이제 업소 분들이 자기의 그 식당 내부를 지저분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10개 업소 저희가 이제 사실은 12개 업소 신청하면 12개 업소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업소가 딱 들어왔고 중간에도 그 신청한 업소도 한두 개가 또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두 개 업소에서 저희가 신청 업소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한 개 업소당 3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게를 좀 둘러보고 어떤 게 이제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2차, 3차에 거기에 맞는 걸로 저희가 해서 한 개소당 사실은 이제 뭐 한 곳당 한 100만 원 정도 좀 빠지게끔 저희가 이제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SNS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식당에 와서 컨셉을 잡아주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뭐 줄 서는 식당 이런 거 있듯이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좀 하면 조금 그 지역 경기, 그러니까 업체에도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맞춤형 교육을 친절하고 서비스는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 업소별로 어떤 컨셉을 정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 다 이제 이해가 가는 반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위생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친절도 교육이라고 봐요. 친절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평창읍에서도 그렇고 밥을 먹으러 가면은 우리가 손님인지 아니면 밥을 얻어 먹으러 가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직. 특히 좀 평창읍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내년도에 뭐 예산 지금 2025년도 예산 서 있나요, 지금 당초 예산에? 네, 1,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고요. 네. 네, 세워져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네. 좀 우리 식당들이 다들 좀 참여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거는 교육뿐이 없어요. 네, 강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친절할 수 있게끔 식당들을 좀 많이 유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서 우리 평창군이 지금 아직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지 않은 식당들이 많죠. 아직. 네,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행감에 한 음식업소가 지금 한 올해까지 하면 444개 정도 1,200 중에서 444개 정도가 지금 이제 개선을 했는데 예. 나머지는 다 거의 한 700개, 600개는 안 됐다고 보시면 뭐 다른 읍면은 모르겠지만 특히 관광지 위주에 있는 읍면들은 네.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빨리 입식으로 빨리 다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질의할 거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건 쪽에 전체적인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진부 지역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한 5, 6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처음에 그 취지와는 달리 이제 그 취지는 뭐 그게 아닌 건 알아요. 처음에 센터가 생길 때 진료 기능이 없는 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생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알기에 그때 허락을 하고 박수를 쳐준 이유는 보건소 기능보다는 진짜 좋고 또 의료원보다는 좀 낮은 그런 의료기관이 생기는 줄 알고 박수를 쳤는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진료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용은 아는 사람들은 인정을 다 하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저기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보건소가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불만과 또 이 서운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건강을 저기 미리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이제 계속 지키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됐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서운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진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내가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으로 지금까지는 안 된 건 맞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화나 본평에 보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진료도 하면서 건강 케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네. 뭐 그런 센터 기능을 하니까 진부에 있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진료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 의료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할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그 기능을 이제 진료 기능을 안 넣겠다고 해서 다른 걸로 설치를 없애고 하게 되면 그 지원받은 사업비의 국비는 다 저희가 토해내고 저희가 이제 뭐 조례라는 거를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한 가지가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좀 자세히 검토는 또 해봐야 되고, 이제 저희가 국비나 보통 이런 사업을 설치할 때는 10년이 그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기능을 다 달성했을 경우 저희가 이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법을 더 자세히 볼 거고, 또 민간 의학 분업 때문에 민간 의원이 있다 보니까 진부에는 당초에 그 부분도 좀 들어가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따가 없으니까 또 진료소를 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에 보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그 사업 지원 받을 때 10년이 초과했을 때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법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서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고 네. 그냥 주민들한테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근간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화나 본평 같은 데는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료진이 한 명 더 오시고 진료를 하게 되면 처방이라도 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싼 가격에 진료도 받고 또 처방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원하니까 뭐 물론 기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외 조항을 줘서라도 진행을 하면 나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뭐 세계과가 다 관련된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조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는 전부 다 일단 건강증진과로 일단은 옮겨갔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권역으로 4개를 권역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전까지는 진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담당을 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그 진부 권역인 대관령 지소와 대관령과 진부에 있는 한 4-5개 보건진료소까지 이제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진부 면소재지에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한 2주 전에 우리 대관령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랑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검은 보건진료소에 가서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 지소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관령 지소에 있는 의사와 한의사가를 진부 대관령, 그러니까 봉평 권역은 봉평 용평을 같이 하고 있고 대하 권역은 대하 방림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진부 권역에 있는 대관령 지소에 있는 의사,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뭐 진부센터에 와서 하는 건 지금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만 진료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진료소에 가서는 저희가 순회 진료 형태로 일정 의료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면 소재지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우리 김순나 과장도 말씀하셨고 이후에 우리 김효진 과장께서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봉평이랑 그 대화는 의원이 딱 1개씩밖에 없지만 진부에는 의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의원이랑 저희랑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많이 보는 내과계 의원 선생님들이랑 저희들이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하는 것도 진부에 있는 2개 의원은 저희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의원을 통해서 좀 더 공공 서비스들을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운동 상담이나 영양 상담 같은 거는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일단 중간 단계에서는 저희 센터와 지역에 있는 민간 의원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진부센터에서도 저희 의사나 이런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 공공에서도 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초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그 이유도 그렇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부가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의료 부분은 의원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그 주민들은 그 기능이 없어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아까 권역 얘기를 하셨지만 거점으로 생각해도 진부가 사실 거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용평, 본평에 함께 권역으로 하지만 용평면 중에서도 그 속사, 노동, 뭐 이목정 이 정도는 진부의 생활권이라서 진부로 와서 그 저기 상경기에 관한 그런 활동도 하고 의료도 거의 진부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진부로 왔을 때 꼭 반드시 이제 그 병의원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차별감을 두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게 뭐 순회하면서라도 진료를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점이니까 진부에 그 거점을 두고 하면 진부 점뿐 아니라 대관령이나 우리 용평면에 속사노동, 이목정, 뭐 용정까지도 다 그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봐요. 나는 뭐 전임자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임자가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저하고 대화하던 게 이제 끊겼는데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 부분이 만족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약간 홍보 차원인데요. 아까 그 이제 위생 교육 하시잖아,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작년에도 내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간 배정에 사실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 네. 근데 식당이 몰라서도 제가 환경과에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음식물이 뭐 일반보다는 그래도 업소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좀 그 교육 시간에
아주 그냥 고정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음식물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 안 두면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아주 강력하게 좀 홍보를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무의미하게 돼서 저도 수차례 목격을 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꼭 음식물 그 봉투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번에 그 위생 교육하는데 꼭 좀 해주셨으면. 네, 경제과 저 행감할 때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그지 않아도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상반기 위생교육하고 음식업 지부에 저희가 좀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또 직접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걸 꼭 교육 자료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앞으로는 꼭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까 생활 그 우리 위생업소별 그거 저기 보조해 주는 거 네. 경제과랑 분리해 주셔서 그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분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품목에 지금 한 뭐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개인들한테는 음식물 감량기가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들 업소용에 감량기도 좀 포함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대상 품목에 작년에 보면 뭐 냉장고도 사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품목에 그걸 아마 저기 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상 품목에 우리 음식물 업소용 감량기를 설치 품목을 넣어 주셔서 필요하신 분은 그거랑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품목에다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 그거를 몇 분이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사업 내용에 대상 품목은 좀 있습니다. 근데 감량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조례를 좀 보고 좀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비 매칭 사업은 안 되더라도 공비 네, 같은 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정말 굉장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식당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러니까 그건 선택 사항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품목만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제의해 보니까 과장이 그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거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신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의료원에서 1년에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게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리모델링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특 예산으로 네. 시설 개보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지소 6개 보건지소하고 저희 강력 개정으로 이제 2월돼서 하는 혁신센터 건립 이제 건강 증진과 있다가 저희 7월에 조직 개편 때문에 넘어간 세대 공감 이제 리모델링 네. 센터 이 정도고요. 평소 그 사업비는 보통 이제 농특 같은 경우는 한 군비, 그러니까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고, 그 정도밖에 안 예, 되네요. 그리고 이제 큰 강력 개정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억이 될 수 있고 16억, 그러니까 대화 건강증진형이나 본편 건강증진형 같은 경우는 8억,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좀 16억 정도 좀 들었고요. 부지 매입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다르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른 거보다도 이제 의료원 건물도 지금도 아직 하자들이 좀 많이 있죠. 네, 5년 지나고 나니까 계속 예.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데들도 있고 올해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건 사실 원장님한테 질문할까 하다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특별하게 건물을 지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건축직 공무원을 그냥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네. 해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분도 본인 고유의 업무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감리를 운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 공무원이 있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감독 공무원을 지정받은 건축직도 업무가 과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만이라도 아예 한 명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예 근무를 파견 아예 지정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료원도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매번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큰 좀- 공사 있을 때 협의를 네,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네. 해주시면 좋겠고 네. 37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거 뭐 사실 37페이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모 식당에 가면 우리가 그 위생용품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죠. 네. 그 뭐 앞치마가 됐든 물티슈가 네, 됐든 뭐 네. 여러 가지 마스크가 됐든 뭐 네. 해주는 게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소에서 타 지자체에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죠? 아, 그거는 그 지자체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미흡했던 걸까요? 저희가 솔직히 미흡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 한번 체크를. 제가 이게 아니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제가 한두 군데 식당을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독 그 업소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업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타 지자체께 와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그 지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그런 일은 없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점검할 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늘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늘려서 네, 해주십시오.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혜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네. 세밀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뭐 지적보다도 좀 추가해서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뭐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제 한 네, 6천만. 10억 건에 이제 지원을 했네요. 네. 이제 개선 사업으로. 근데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네. 그 선정 방법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공고하면서요, 뭐 3년 이내든 5년 이내에 한 번도 개선 사업 지원받지 않은 사업, 뭐 모범업소, 가태료나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생교육 같은 경우 뭐 철저히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배점이 있는 걸로 해서 배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이제 선정을 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조금 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거는 당연히 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선발 기준에 하나 좀 넣어달라는 게 네, 네. 그 우리 지역 농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 그런 업소에 좀 우선적으로 좀 선발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지난해 그 평창 농산물 이용 촉진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주 골자는 내용이 그거야. 지역 농산품을 이용하는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도 제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소규모 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수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주고 좀 더 지원하자는 뜻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에 한번 저희가 뭐 업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뭐 어디서 마트 이런 데는 또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예, 해가지고 저희가 그 뭐 10점이든 5점이든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는 그렇죠. 게 확인되면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뭐 그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부의 그 김장 축제가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이유가 지역의 농산물을 다 써요. 배추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지역에 안 나는 것만 여기서 갖다 쓰고 또 거기에 아주 좋은 우수한 그 재료를 쓰거든요. 젓갈 같은 것도 수협에서 이제 A급만 갖다 써. 그렇다 보니까 맛도 좋아지고 신선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소들도 식당들도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가장 그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몇 년 전에 유튜브에 중국산 김치가 제조 과정이 한번 나왔었죠. 뭐 사람이 들어가서 막 팬티만 입고 막 그 절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튜브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다들 중국 김치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업소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중국산 김치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최소한 우리 평창에 오면 평창의 식당들은 중국산 김치를 안 쓰더라. 지역의 우수한 고랭지 배추로 만든 김치를 쓰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우리 평창의 이미지도 올라갈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광객이 더 올 거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팔릴 거고 그런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위생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 개선 환경을 지원할 때 가점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리 식당들은 업소들은 거의 할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부 좀 국민을 선정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그거는 뭐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하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제 사실은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은 농산물을 많이 쓸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점수 가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어느 범위 이상을 예산을 썼을 경우에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엄청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점을 많이 못 주더라도 저희는 어려운 재래시장이나 어려운 곳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의원님 취지도 충분히 좀 알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최대한 좀 고민을 좀 해서 업무에 그래서 조금 음식 문화부터 우리 평창군의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휘 감독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의료원의 위생 저 팀이니까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하나하나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료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